접시에 물기가 다 남아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은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주방 쪽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짝! 하은이 한 여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맞은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몸을 움츠린 모습이 마치 겁에 질린 작은 동물 같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걸 왜 다시 해? 하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훈의 숨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28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그랗고 순한 눈. 작고 오똑한 코. 얇은 입술.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한 주택가로 천천히 들어섰어요. 뒷좌석에 앉은 지우는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3시 정각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네요. 지우는 올해 68살이었습니다. 한빛병원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원래는 실력 있는 외과 전문의였어요. 지금도 가끔 수술실에 들어가 메스를 잡곤 했죠. 도착했습니다, 이사장님. 운전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지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2층 양옥집이 보였어요. 집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정원에는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평범하고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왜 갑자기 나를 부르신 걸까?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 도윤의 장인인 이종민과는 그리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밝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종민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어서 들어오세요. 이종민의 아내도 현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돈 어른,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와 긴 치마를 입고 내려왔어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아, 오랜만이구나.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하은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지훈의 코트를 받아 정성스럽게 걸어두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잠시 후 거실 탁자에는 따뜻한 차와 과일이 차려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요즘 병원은 어떻습니까? 이종민이 물었어요. 바쁘긴 하지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명문병원이라 다르군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요즘 경제 상황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은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저는 부엌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어른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녀가 자리를 뜨자 이종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돈 어른, 사실 오늘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제안 말씀이신지요?
저희 병원과 한빛병원의 합병에 대해 이종민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계단 올라가시면 바로 보입니다. 지훈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멈췄어요. 주방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하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보여준 그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접시에 물기가 다 남아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은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주방 쪽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짝! 하은이 한 여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맞은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몸을 움츠린 모습이 마치 겁에 질린 작은 동물 같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걸 왜 다시 해? 하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은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훈의 숨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28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그랗고 순한 눈. 작고 오똑한 코. 얇은 입술.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과 전문의로 수십 년을 살아온 지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냉정함을 잃었어요. 그때 하은이 고개를 돌리려 하자 지훈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계단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지훈은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외과의로서 훈련된 그의 눈이 더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 여자의 손목에 있던 오래된 골절 흔적, 영양실조로 보이는 마른 팔, 만성 스트레스의 징후들, 학대받고 있어. 오랫동안 전문가의 직관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훈은 다시 거실로 내려갔어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종민은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종민의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주방 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두 병원이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저희 병원의 지역 기반과 한빛병원의 명성이 합쳐지면. 이종민이 열심히 설명했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뭘까? 어디서 온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민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이종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종민의 아내가 아쉬워했어요. 벌써 가세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감사하지만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꼭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주방 쪽을 흘긋 돌아봤어요. 그 여자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뒷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안 건은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돈 어른. 몸조리 잘하시고요. 차에 탄 지우는 한동안 출발을 하지 못했어요. 생각에 잠겨서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봐야 해. 반드시. 그날 밤 지훈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서재에 앉아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둔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먼지가 살짝 앉은 표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사진 속에서 어린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원피스를 입고 아빠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내도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지훈은 당시 한빛병원에서 승승장구하는 젊은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실력도 좋았고 환자들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사랑하는 아내 미경과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 서연에게는 작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너무도 몸이 약했던 겁니다. 말이 좀 늦고 또래보다 행동이 느렸지만 그 순수한 미소만으로도 집안을 환하게 밝혔어요. 부부는 서연을 더욱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92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경이 병원에 있는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서연은 병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안전해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 사라졌어요. 서연아, 서연아. 미경의 절규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한 달 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방의 한 고아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 여럿 사망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그중 한 명이 서연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나이와 체격이 일치했고 유전자 검사도 가능성이 높게 나왔어요. 여보, 우리 딸이, 우리 서연이. 미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내와 어린 아들 도윤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도윤아, 누나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5살이었던 도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경은 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3년 후 세상을 떠났어요.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도윤을 키우며 병원 일에 매진했어요. 성공한 의사가 되었고 결국 이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네가 죽은 게 맞을까? 의문을 품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시간이 흐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8년 만에 딸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은 사진첩을 꼭 안으며 결심을 굳혔어요. 확인해봐야 해.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은 병원 행정실장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은 지훈과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지훈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일찍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성민 씨,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지훈은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성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점점 놀라움이 번져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그렇게 닮았습니까?
너무 닮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자란 모습 같았어요. 성민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이름, 나이, 어디서 왔는지. 뭐든지요. 물론입니다, 이사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민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민 씨. 네.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뭔가 눈치채면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남은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서연아. 정말 네가 맞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28년간 꺼지지 않았던 그리움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낼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매일같이 이종민의 집 근처를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초조했습니다. 병원 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어요. 성민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이사장님, 집중하셔야죠. 회의 중에 부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지금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디죠? 중앙전통시장입니다. 서둘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은 오전 10시. 30분 후면 중요한 이사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원 신축 투자 건이었어요. 무려 300억 원 규모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이사장님, 어디 가세요? 곧 이사회가. 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사회는 부이사장님께 맡기세요. 하지만 이사장님, 오늘 신축 투자 최종 결정인데요. 미안해요. 꼭 가야 할 일이에요. 지훈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침착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28년간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에 시동을 걸며 지훈은 짧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이기를. 20분 후. 지훈의 차는 중앙전통시장 앞에 멈췄어요. 시장 특유의 활기찬 소음이 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냄새, 생선 비린내, 사람들의 웅성거림. 성민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지훈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채소 가게 앞에. 성민이 조용히 가리켰어요. 지훈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보였어요. 손에는 철로 된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지훈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났어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줍게 숙인 어깨, 조심스럽게 채소를 만지는 손길.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확 들었어요. 동그란 눈이 순간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우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썹 모양, 콧날의 곡선, 입술의 윤곽, 모든 것이 서연과 일치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유진 씨 아시죠? 저는 유진이 시아버지예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차가운 바람이 등뼈를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몸을 움찔했습니다. 아, 네.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지훈이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희. 이서희예요. 서희.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희 씨, 추운데 여기 서서 이야기하기 불편하시죠? 따뜻한 곳에서 차나 한잔 하실까요? 지훈이 시장 입구 쪽 카페를 가리켰어요. 서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이면 돼요.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더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만. 카페는 시장의 소음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오래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훈은 가장 조용한 구석자리로 서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서희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가장자리에만 걸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꽉 안았어요. 뭘 드실까요? 저는 아무거나요. 따뜻한 차 2잔이 나왔습니다. 서희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어요. 마치 그 온기에서 위안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외과 전문의의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골절 흔적, 화상 자국, 영양실조로 갈라진 피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희 씨는 언제부터 유진이네 집에서 일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 서희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서희 씨,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서희가 차잔을 든 손을 멈췄어요.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지훈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버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카페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훈과 서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희는 하은을 보는 순간 온몸을 움츠렸어요. 차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 우연히 만나서. 지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서희야, 너 왜 여기 있어? 하은이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서희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나서 차를 사드린 겁니다.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 차잔들을 훑어본 후 다시 지훈과 서희를 번갈아 봤어요. 그렇군요. 서희야, 빨리 가자. 집에 일이 많아. 하은이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럽지 않았어요.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 씨, 다음에 또 봬요. 지훈이 간신히 말했어요. 서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하은에게 끌려가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훈은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서희가 앉았던 의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야. 내 딸이 틀림없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병원 연구소로 향했어요. 28년 전 고아원 화재 당시 수습된 유골의 DNA 기록이 아직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오래된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당시 유전자 검사는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확률만 높게 나왔을 뿐 완벽한 일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서희에게 다시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이종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어른, 저번에 말씀하신 병원 합병건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봤는데 한 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 건 말입니까? 이종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네, 언제 시간 되십니까? 요즘 좀 바빠서 말입니다. 시간 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핑계였습니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눈치챘구나. 전화를 끊고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성민이 매일 감시했지만 서희는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차단당한 겁니다. 지훈은 초조함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딸에게 다가갈 수 있지?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아들 도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날 밤 늦게 지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아주 급한 일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 못해. 지금 와줘. 전화를 끊고 지훈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28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어요. 1시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아버지. 35살의 도윤은 외과 전문의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셨는데? 들어와 앉아라. 지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아니야. 내 건강은 괜찮아.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도윤아, 혹시 누나 기억나니? 그 질문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꽉 쥐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그게. 말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나가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는 죽지 않았어. 유괴당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유괴요? 유괴라니. 28년 전 내가 5살 때 누나가 병원 놀이터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지훈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유괴 사건, 고아원 화재, 잘못된 신원 확인, 모든 것을. 도윤은 소파에 깊이 푹 파묻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나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훈이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장인 어른 집에 있어. 간병인으로. 뭐라고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장인 어른 댁에 간병인으로요? 응. 이서희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어.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서희. 그 사람? 장인 집에 갈 때마다 봤던 조용한 여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요. 도윤이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사돈집 방문, 하은이 서희를 때리는 장면, 시장에서의 만남, 카페에서의 대화. 서희가, 그 아이가 말했어.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상실증이 있더구나. 누나와 똑같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8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누나. 그 누나가 자신의 장인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거예요? 외과의로서 내가 본 거야. 손목에 오래된 골절 흔적, 학대받은 흔적들. 나이도 딱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닮았어. 내 누나와. 도윤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 내 아내가 누나를 학대하고 있어. 그 말에 도윤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에요. 하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저한테는 항상. 나도 봤어. 직접. 내 아내가 서희의 뺨을 때리는 걸.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하은이 이상하게 자주 만나는 남자. 제약회사 임원이라던 정우석. 사업관계야. 걱정하지 마. 하은은 그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며칠 전 하은이 요청했던 일. 여보, 병원 임상시험 데이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병원 때문에 필요해서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 혹시 하은이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뭔가 있어. 분명히. 지훈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윤아, 아빠 도와줄 수 있니? 어떻게요? 서희에게 다시 접근해야 해. DNA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내장인이 완전히 차단했어.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아버지,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이니? 네. 하은이가 요즘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시간 내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족 여행을 다녀올게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네.
아버지가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결단이 서렸습니다. 고마워, 아들. 하지만 아버지.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법을 위반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았어. 조심할게. 며칠 후. 도윤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여행 갈까?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하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당신이 먼저 말하다니. 미안해. 그동안 신경을 못 써줘서. 4박 5일 정도로 제주도 어때요? 좋아. 내가 예약할게. 그날 저녁. 하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도윤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니, 그냥. 며칠 전에 우연히 뵀는데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병원 일이 바쁘셔서 그래요.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다음 날 밤. 도윤은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하은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전화 오면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세요. 알았다. 그리고 당분간 회사도 나가지 마세요. 하은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마.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의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하은이에요. 아버님 계세요? 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가정부가 지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어요. 출장 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맛있는 음식 좀 가져왔는데 놓고 갈게요. 하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서재 장롱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그리고 2층까지. 확인하러 온 거야. 한참 후 하은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아버님 돌아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지훈은 한참 후에야 나왔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위험해. 정말 위험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도윤 가족이 여행을 떠났어요. 지훈은 집에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부터 3일간 시간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딸을 구할 수 있어. 다음날 오후 5시. 해가 지고 어둠이 오려고 했습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이종민의 집 앞에 섰어요. 평소와 달리 집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이 얕게 켜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으로 다가가 벨을 눌렀어요. 딩동.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딩동. 딩동.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계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10분을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서희가. 혹시.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훈은 집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골목이 있었고 그리 높지 않은 담장이 보였어요. 68세의 나이에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처에 주차된 작은 차를 발판 삼아 올라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해. 으악. 신음을 내며 간신히 담장 위로 몸을 끌어올렸어요. 정장 바지가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않은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 뒤쪽 창문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대부분 잠겨 있었지만 작은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재킷을 벗어 손에 감았어요. 조심스럽게 창문 틀을 밀었습니다. 덜컥. 창문이 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서희야. 서연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1층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모두 비어 있었어요. 어디 있니?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각 방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침실, 서재, 다용도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놓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방 침대 끝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만져봤어요. 손으로 누르자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니 덮개 같은 거였어요. 지우는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로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하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희가 여기 있을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좁아서 몸을 웅크려야 했어요.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끔찍했어요.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지하실 끝을 비췄어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서희야. 문을 열었습니다. 방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서희였습니다. 서희야, 나야. 유진 씨 시아버지. 지훈이 다가가려 하자 서희가 벽 쪽으로 더 밀착했어요. 으악, 오지 마세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외과 전문의의 눈으로 봤습니다. 탈수 증상, 저체온증, 극심한 영양실조, 위험한 상태였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널 구하러 왔어.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맞아요. 유진이가 화내요.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이제 안전해. 유진이 없어. 멀리 갔어. 정말요? 정말이야. 다시 안 와. 서희가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지훈은 재킷을 벗어 서희에게 덮어줬습니다.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같이 나가자. 따뜻한 곳으로. 서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지훈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28년 만이었어요. 딸의 손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성민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성민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서희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희의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 연구소로 가겠습니다. 부탁해요. 최대한 빨리. 성민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지훈은 서희를 자신의 차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서희는 차 안에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의사로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체온을 올리고 수분을 공급했어요. 영양제를 투여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천천히 회복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기가 울렸어요. 성민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99.9% 일치합니다. 친딸이 확실합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28년간 찾아 헤맸던 딸, 정말로 돌아온 겁니다. 오후에 서희가 깨어났어요. 지훈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희야. 아니, 서연아. 네. 내가 내 아빠야. 서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빠요? 응. 정말이야. 그럼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에 지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못 찾아서. 서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혼자서. 이제 괜찮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그날부터 서희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18년간의 학대, 구타, 감금, 굶주림, 그리고 정우석이라는 남자의 폭행.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지훈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후 함께 변호사를 만났어요. 도윤의 대학 동기인 김태영 변호사였습니다. 원래 검사 출신이었죠. 이건 명백한 감금과 폭행 사건입니다.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이 이종민의 집을 수색했을 때 지하실의 끔찍한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은과 정우석의 휴대폰 기록에서 발견된 메시지들, 불법 임상시험 계획, 환자 데이터 불법 이용, 한빛병원 경영권 탈취 음모, 제약회사 비리까지 연결되며 사건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니었어요. 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하은, 정우석, 이종민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하은, 감금죄, 폭행죄, 의료법 위반, 기업 탈취 미수. 징역 12년. 하은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피고인 정우석, 징역 10년. 피고인 이종민, 이정숙, 징역 7년. 방청석에서 지훈과 도윤, 그리고 서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끝났어. 드디어. 도윤이 아버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아버지. 서희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거죠? 응. 이제 정말 안전해. 지훈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8년간의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였습니다. 지훈은 병원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부이사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사장님, 갑자기 왜요? 딸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33년을 놓쳤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임원들은 지훈의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공식적으로 은퇴했어요. 부이사장에게 병원을 맡겼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서희를 불렀어요. 서연아. 네, 아빠. 이제 서희는 자신의 본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빠가 매일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어. 정말요? 서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회사 그만뒀어. 이제 온전히 내 아빠가 될 거야. 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옳은 선택이었어.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뭐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영화 보러 갈까? 영화요? 서희는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극장에 들어서자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거대한 스크린을 보며 감탄했어요. 재미있을 거야. 앉아서 봐. 영화가 시작되자 서희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깔깔 웃었어요.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수한 반응을 보며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살면서 영화관도 못 가봤다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우아한 인테리어를 보며 서희가 말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음식이 나오자 서희는 또 감탄했습니다. 우와, 예술 작품 같아요. 먹어봐. 맛도 좋을 거야. 첫 입을 떠넣는 순간 서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어요, 아빠. 지훈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서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빠, 물 마셔도 돼요? 아빠, 화장실 가도 돼요? 아빠, TV 봐도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아빠, 저 산책 갈게요. 아빠, 오늘은 이 옷 입고 싶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 후, 도윤이 저녁 식사에 왔어요. 누나, 요즘 어때요? 좋아. 매일 행복해. 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도윤이도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윤도 미소 지었어요.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후회는 없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법률 사무소를 찾았어요. 신탁 기금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수혜자는요? 제 딸 한서연입니다. 지훈은 서희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의료진과 심리치료사로 구성된 케어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아버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안심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항상 함께 했으니까요. 항상 그녀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